자, 그럼 다음 강의는 안면 거상술에 버금가는 비절개 얼굴 리프팅 수술 동영상 강의로 권병소 MBU 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권병소 원장님은 경희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셨고 가정의학과 전문의시며 대한 비만 미용 차영학회 기획이사와 국제연합 미용 성형학회 상임이사와 대한 리프팅 연구회 학술이사를 맡고 계십니다. 좋은 강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권병소입니다. 늦게까지 좀 늦은 시간이라서 많이들 가셨는데요. 이렇게 늦게까지 남아주신 선생님들께 조금 이나마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을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목 자체는 안면 거상술에 버금가는 비절개 얼굴 리프팅 수술이라고 뭐 거창하고 약간 자극적인데요. 사실 이런 수술은 없습니다. 그게 맞겠죠. 안면 거상을 당연히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건 모두 다 알고 계실 거고요. 근데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정한 이유는 사실 오늘 하루 종일 뭐 옆방에서도 지금 진행되고 있지만 주로 우리가 실리프팅 또는 장비를 이용한 리프팅 강의를 오늘 거의 하루 종일 했는데요. 뭐 간단하고 회복 기간 짧고 뭐 바로 금방 일상생활에 복귀하고 이러려는 목적으로 이런 간단한 리프팅들을 하지만 결국 문제는 뭐 효과적인 문제와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속 기간이 너무 짧다는 그런 한계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럼 왜 우리가 다시 재발하고 재발한 이유가 무엇이며 또 그럼 재발을 최대한 늦추고 근본적인 시술을 하려면 우리가 어떤 거에 집중을 해야 되느냐라는 좀 근본적인 질문을 제가 해보려고 이런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시간에는 뭐 간단하게 다른 그 강의에서와는 다른 조금 노화에 대한 접근을 조금 할 거고요. 안면부에 이제 우리가 원인이 자꾸 노화에 빠지게 되는 다시 재발하게 되는 원인이 되는 지방을 어떻게 제거할 것이냐. 그때 중요한 구조물들, 해부학적 구조물 그리고 부작용에 대한 대처, 간단한 동영상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얼굴인데요.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점점 처지고 이제 주름이 생겨갑니다. 이때 우리가 보통 이제 노화를 세 가지로 보통 구분을 하죠. 거기에만 해당되는 원인들 그리고 다양한 그리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한번 이 귀엽게 생긴 소년이 나이가 들어가는 모습을 좀 보실게요. 우리 얼굴은 항상 이렇게 성장과 그다음에 노화를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데 결국은 중력과 우리 지방 그리고 우리 얼굴과 구조물들을 지지해주는 지지인대들 이거에 대한 상관관계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하자는 뜻에서 제가 동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이렇게 노화가 이제 진행이 될 텐데요. 지금 오늘 좀 주제로 다루고 있는 지방에 있어서는 대부분 지방이 좀 꺼지면서 처지는 현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서브큐타너스 팻층을 피부만 더미스만 살짝 벗기고 피부 스킨을 벗겨난 다음에 보면은 표피 지방 같은 경우에 8개의 구획으로 나누는데요. 이 각각의 구획들이 조금 다른 양상으로 노화가 진행됩니다. 1번, 2번, 3번, 6번, 7번, 8번 아니 6번, 7번까지 이 지방들은 지방이 위축되는 방향으로 노화가 진행되고요. 4번 말랄페페드가 대표적이겠죠. 그 다음에 5번은 처져서 밑으로 내려오고 8번 이 세 개의 패칭은 주로 밑으로 처지는 현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주로 고민하게 되는 턱밑살이라든지 팔자주름, 조라인 이런 좌울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게 되겠죠.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리테이닝 리가멘트인데요. 트루든 폴스든 간에 우리 노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죠. 뭐 리테이닝 리가멘트는 제가 뭐 보통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패딩 점퍼의 중간중간에 솜을 막고 있는 실이다.
실박음질이다. 그래서 원래 솜이 밑으로 떨어지지 않게 또는 뭐 구스 같은 게 이제 털이 밑으로 떨어지지 않게 구획을 잡아준 건데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아래로 뭉치게 되고 그 박음질 라인으로 볼록볼록 튀어나오게 되는 현상. 그게 우리가 노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루테닌 리가멘트 보면 이렇게 뼈에서부터 스마스층을 지나서 피부까지 연결되는 트루 리가멘트부터 펄스 리가멘트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루테닌 리가멘트는 그냥 나무라고 표현을 보통 하는데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이제 벌징이 이루어지고요. 이걸 이제 템플라인 이펙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의 최고의 고민거리인 프리조얼 서커스를 뒤쪽으로 늘어지게 된 좌우를 형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리테이닝 리가멘트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우리가 필러로 우리가 노화를 뭐 이렇게 개선을 할 때 항상 뭔가를 채우는 거에 대해서 집중을 했는데 요즘은 리테이닝 리가멘트를 밑에서 받쳐주는 개념을 많이 사용을 하죠. 이렇게 리테이닝 리가멘트에다가 필러를 넣어서 또는 실을 넣어서 밑에서 받쳐주는 그런 개념. 자, 그래서 우리가 결국 처진 피부를, 처진 근육을 다시 당겨주기 위해서 페이스 리프트를 해야 된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톡신, 뭐 더무톡신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장비를 이용한 트레드, 그다음에 서저리까지. 또 필러도 사실 리프팅에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죠. 꺼진 부위를 채워주면 리프팅이 되니까요. 볼륨아이징 하면서. 수술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섹션에서 우리가 이 리테이닝 리가멘트를 당겨주게 되는데 대표적으로는 더블 플레인 페이스 리프트라 그래서 피부 밑에서 그리고 페리오스테움에서 이 두 부위에서 듀얼 플레인으로 같이 당겨주는 그런 경우가 사실 뭐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적극적인 능동적인 수술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피부가 처지는 현상은 중력 때문이다. 그래서 이건 이제 비만 체형학이라는 뭐 제가 저자로 참여한 책에서 얼굴 지방흡입 파트에서 나오는 이제 그 사진인데요. 무거운 물건이 있을 때 아무리 강하게 당겨도 잘 안 올라온다. 그리고 살짝만 우리가 힘을 다시 빼면 다시 처지게 되죠. 무거운 물건을 없애면 살짝만 당겨줘도 잘 올라가고 내가 당기는 힘을 없애줘도 다시 처지지 않는다. 결국은 우리가 계속 지속되게 하기 위해서는 물건을 없애자. 환자들은 항상 요구합니다. 간단하고 멍 안 들고 빨리 회복했으면 좋겠다. 넌 인베이스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빨리 회복하고 내일 나는 바로 출근할래요. 근데 효과적이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또 오래 가길 원하죠. 그런 걸 다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원인이 되는 재발의 원인이 되는 지방을 제거를 하고 리프팅은 미니멀리 인베이시브한 리프팅을 하자는 그런 개념을 우리가 갖자는 거죠. 사실 저 같은 경우에 지방 흡입하고 안면 거상을 많이 합니다. 안면 거상도 많이 하는데요. 보통 안면 거상 하시고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보통 2년이면 다시 처져서 오십니다. 거상을 했는데 그 고생을 했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그 고생을 했는데 2년 만에 처졌어요. 살이 원래 많으셨던 분들은 지방이 많기 때문에 거상을 해도 사실 금방 돌아옵니다. 실보단 오래 가지만. 그래서 지방을 제거하는 게 되는데요. 물론 여기서 갖고 있는 좀 한계점은 당연히 있습니다. 적당한 환자를 잘 찾으셔야 됩니다. 나이가 막 연세가 70인데 뭐 이렇게 늘어졌는데 지방 흡입하고 그냥 실리프팅해서 안 되겠죠. 그래서 적당한 탄력과 피부 탄력과 적당한 지방이 있는 그런 적절한 환자들을 초이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의 지방이 있고 이게 우리가 뺄 수 있는 지방인지를 평가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뭐 핀치 테스트로 여기 저울의 지방을 핀치 테스트로 측정을 하는 것이 중요할 거고요. 특히 턱 밑에 있는 지방 같은 경우에 우리가
흡입을 하는데 이게 지방이 나올까 되게 막 두툼해서 나올 줄 알았는데 뽑아보면 안 나온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남자들한테서 많은데요. 그 이유가 플라티스마 밑에도 지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게 플라티스마 위에 있는 지방인지 밑에 있는 지방인지를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판단하는 방법은 이렇게 플라티스마를 긴장을 시킨 이후에 이렇게 긴장을 시키고 잡아보시는 방법이 가장 확실합니다. 그랬을 때 뭐 안에 톤실이 있을 수도 있고 림프노드가 있을 수도 있고 뭐 림파틱 드레이니지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구조물도 우리가 뺄 수 없는 구조물들은 스마스 밑에 플라티스마 밑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구별할 수 있겠다. 그리고 뭐 마세터 머슬 때문에 이게 두툼해 보이는지도 확인을 하시고 보톡스를 써야 될 거고요. 뼈 부칼페페드가 있는지 파로티드 글랜드 또 서브만디블라 글랜드가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해결해야 됐고 스킨 락서트 사실 제일 중요하죠. 너무 떨어져 있는데 잘라내지 않고 그냥 수축시켜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디자인 당연히 앉아서 하고요. 사이로이드 카트리지와 목을 숙였을 때 접히는 그 라인까지를 우리가 지방 턱선에서는 지방을 뽑는 라인이 될 거고요. 볼 라인을 뺄 때는 다른 해부학적 구조물들은 사실 너무 어리시하게 석션을 하지 않는다면 크게 염려하실 거는 없고 마지날 만디발라 너브만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디자인 후에 투메센트 넣고 라이퍼 석션하고 다양한 리프팅 후에 드레싱 이제 간단하게 그렇게 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컴플리케이션 중에서 사실 뭐 이런 것들은 스킨 컨트랙션 이런 거는 뭐 지방 흡입 이후에 나타나는 흔한 여러 가지 부작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잘못 빼면 irregularity 올 거고요. 또 피부 수축 과정에서도 좀 올 수는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부작용은 마지날 만디블라 너브 인저리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스킨 컨트랙션이 너무 과도하게 일어났을 때죠. 이 경우에는 보통 이제 시간이 지나면 좋아집니다. 하지만 환자가 너무 불편해해요. 막 턱도 못 들겠다고 하고 또는 이제 볼 라인에서 스킨 컨트랙션이 강하게 오면은 약간 들어가 보이고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좀 풀어줄 필요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하이알루로니데이즈를 약하게 좀 믹스를 하고요. 거기다 트리암시놀론을 아주 살짝 좀 섞어서 좀 풀어주시면은 좀 도움이 됩니다. 오른쪽이 잘못됐죠. 오른쪽이 지금 너브 인저리를 받은 건데 결국은 사실 대충 보셔도 우리가 주로 빼는 이 부위 안전해 보이죠. 이 그림 참 유명한 그림인데 뭐 초록색은 안전하다, 뭐 노란색은 조금 주의하자, 여긴 불안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결국 이것도 다 스마스 아래의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서저리를 뭐 결국 스마스층을 잘라내거나 플리케이션을 하거나 접고 뭐 이렇게 하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상관은 없지만 특히 마지날 만디블라 너브가 나오는 입꼬리 쪽만 주의를 조금 하실게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여기를 이제 저도 몇 케이스가 있는데 이물질 제거한답시고 여기를 석션을 정말 열심히 해놨더니 잘 안 웃어졌어요. 물론 나중에 한 6개월 지나서 돌아왔는데 여기도 좀 주의는 해야 되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석션할 때는 크게 걱정하실 부위는 아닙니다. 마지막 만디블라 너브가 어떻게 지나가나 봤더니요. 딱 봐도 안전해 보이죠. 파로티드 글랜드에 쌓여서 안전하게 가다가 만디블랄 서브 만디블랄 노치 이렇게 만지면 빨딱빨딱빨딱 이게 뛰죠. 아테리가 만져지죠. 날씬하신 선생님들은 만져지실 거예요. 이게 이제 결국 아테리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페이셜 아테리 올라오는 페이셜 아테리와 그 옆을 지나가는 베인을 타고 넘어갑니다. 타고 넘어가서 쭉 턱선을 따라 주행을 하다가 결국 디프레서럴 앵글리어리스 디프레서럴 그룹들의 인서션을 하려면은 얘가 깊게 오다가 결국 피부 쪽으로 나와야 돼요. 그때만 조심하시면 되죠. 그게 어디냐? 문제가 또 그것만 조심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뺄 때가 여기가 제일 많죠. 그래서 항상 딜레마인데 여기를 빼야 되는데 여기를 조심하라고 했으니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뺄 때는 사실 좀 주의하셔라 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안 뺄 수는 없는데 거기 너브가 있으니 항상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드럽게 조심스럽게 너무 과하지 않게 뺐으면 합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스마트층보다는 피부층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되겠죠. 피부에 얕게. 그래서 이런 사람이 우리가 어디를 빼야 될까요? 여기 지방을 제거를 해줘야겠죠. 제거하지 않고 리프팅하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디자인은 뭐 이런 식으로 이쪽을 밑으로 갈수록 조금 더 빼겠다. 제가 이제 디자인 해놓은 거고요. 턱선까지. 그래서 사실 많이 붓지는 않았죠. 뭐 이 정도 부었다가 이렇게 좀 탄력이 좋은 사람들이 일주일만 해도 좋아집니다. 아까 보셨던 분이고요. 이렇게 심한 사람도 많이 좋아졌죠. 턱 밑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제 비대칭 같은 경우에는 원인이 근육과 뭐 뼈 그리고 지방 모든 원인이 다 있을 수 있지만 뼈가 원인이 아닌 경우에는 보톡스와 그리고 지방 흡입을 통해서도 이렇게 어느 정도는 100%는 아니지만 개선이 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